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세력을 가지고 내 일간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원래 그 일간에 해당하는 오행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천간, 그러니까 십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음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를 보시는 분들마다 순서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만세력에서 일간을 확인한 다음 사주 8글자에 대한 음양 오행을 확인하는 거죠. 음양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플러스 기운인지 마이너스 기운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플러스 기운인지 마이너스 기운인지, 왜냐하면 그 오행이라는 거는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 기운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천간 10개의 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십간이라고 하고, 목에 해당하는 갑을과 화에 해당하는 병정, 그 다음 토에 해당하는 무기, 그리고 금에 해당하는 경신, 그 다음 수에 해당하는 임계에서 먼저 언급되는 글자가 플러스 기운인 것이고 뒤에 언급되는 글자가 마이너스 기운이어서 이것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플러스 기운이 많은지 마이너스 기운이 많은지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사실 명리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보다는 지금 언급드리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화 토 금 수 이 오행을 가지고 목화를 플러스 기운으로 보시는 거고요. 뭐 간목인지 을목인지는 상관없고 그냥 목화의 기운, 목화를 오행으로 가지는 아이들과 금수를 오행으로 가지는 아이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목화의 기운은 플러스로 금수의 기운은 마이너스로, 토의 기운은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화의 기운이 많은지 금수의 기운이 많은지를 가지고 나의 사주, 나의 성향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따졌을 때는 저는 플러스 기운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7개, 마이너스 1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 기운이 더 많게,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기운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해석을 처음에 나왔던 플러스의 개수,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인생 전반 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어떤 계기로 후반부로 바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좀 그러지 않았나? 초반, 중반 제가 이 명리학을 공부하기 이전의 모습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글쓰기라든지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인생 후반부를 봤을 때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과정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사주를 봄으로써 내 특징, 나의 특징은 시작은 잘하지만 그런 마무리가 좀 약하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거를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집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전 같으면 그냥 본연의 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저는 계속 뭔가를 시작하기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사주를 봤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보다는 마무리를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의 학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어쩌면 제일 모르는 수도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학교 다니거나 어릴 때는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부모님들도 계셨고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너의 장점과 단점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중년 이상이 되고 봤더니 저를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에게 이런 제재라든지 그런 걸 주지 않고 저는 그냥 그 자체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왕 사는 인생 좀 바르게 나답게 살다 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틀로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을 모두 이 틀에 맞추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했다면 나의 단점을 극복해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하고 나의 장점을 발현시켜 갈 것인지, 그런 선택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쪽 부분을 전혀 몰랐을 때는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사주나 이렇게 보러 갔었었는데, 그분들은 제 서사를 모르다 보니까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사주를 본다면 나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 모카토금스 특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